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 두 번째 주제,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 네, 이번에는 우리 경제의 특징을 배운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해서 성장하게 됐는지 그 과정들을 쭉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요,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표나 그래프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부터 살펴볼게요. 자, 경제 성장의 뜻, 무슨 말일까요? 경제가 성장한다. 이 말은요, 한 나라의 전체적인 생산 수준,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벌어들이는 돈, 국민 소득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 성장은요, 생산 수준이 높아진다, 생산량이 많아지고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진다 라는 뜻으로 제안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나라 전체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생활이 달라졌을까?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텔레비전. 초기는요, 흑백 텔레비전이었어요. 흑백, 검정, 흰색 이걸로만 이루어진 텔레비전이었습니다. 1960년대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 일이네요. 그러다가 1980년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태어나던 때인데 이 1980년대 드디어 칼라 텔레비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 이후에는요.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텔레비전, 그리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쌍방향 소통이다 라 하면요. 요즘 이제는 왜 TV로 누르기만 하면은 홈쇼핑도 되기도 하고요. 눌러서 뭐 투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지금은 들고 다니면서 꼭 거대한 TV가 아니더라도 핸드폰으로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죠. 주택. 자, 집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자, 60년대 전만 해도 이렇게 초가집에 살았다면 이제는 이런 서양식 가옥 안에 살게 되었죠. 옛날에는 초가집이나 기와집이 많았지만요. 오늘날에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그리고 제일 많아진 거,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번에는 교통 모습 볼게요. 이건 전에도 했던 거니까 빠르게 갑시다. 자, 교통의 모습, 사진으로 한눈에 봐도 변화의 모습이 보이죠. 자동차 수가 증가했고 또 도로가 넓어졌습니다.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들이에요. 자, 이거 보여요? 이게 뭘까? 네, 예전에는요, 전화를 걸면은 이런 전화 교환원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 전화 교환원들이 그 사람이 원하는 상대방에게 연결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렇게 바로 전화할 수 있는 전화기가 생겼고, 공중전화도 있다가 지금은 이 핸드폰 하나로 다 통하고 있죠. 이제 집 전화 있는 집이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요즘은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어디서나 통화를 할 수 있고 또 기능이 발달해서 컴퓨터와 같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핸드폰으로 전화기로 통화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쇼핑, 게임 등등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실의 모습 볼게요. 자, 이거는 진짜 60년대의 교실의 모습입니다. 학생 수 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보여요? 여기. 이거 난로 떼가지고 연기가 바깥으로 나가게끔 만든 거예요. 이에 비해서 오늘날의 학교의 모습은 이런 식의 모습으로 바뀌었죠. TV도 생기고, 학생 수도 전에 비해서 훨씬 적어졌습니다. 교실의 환경이 좋아졌고요. 한 학급당, 한 교실당 학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용품, 여러분이 쓰는 학용품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선생님 때는요, 책받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책받침?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책받침.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책받침은,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쓰던 공책은 이렇게 연필로 쓰면은 뒤에가 뚫리거나 너무 자국이 많이 나서 항상 이 코팅된 책받침을 대고 썼어요. 그래야 그 다음 장에도 또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이거는 옛날에 쓰던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 모양자, 가위, 뭐 이런 면도기. 요즘은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이거는 또 옛날에 쓰던 교과서. 공책이 아니라 교과서. 옛날에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과학이 아니라 자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그림이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이 그림은요, 진짜 옛날 교과서에 있는 철수와 영이에요. 여기 철수, 영이. 근데 요즘에 공책이나 이런데 이게 인쇄돼가지고 개그처럼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생활 모습이 달라지게 된 까닭은 어떤 것일까? 자료를 살펴볼게요. 먼저 국내 총생산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자, 국내 총생산이라 하면 일정 기간에 한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돈으로 계산해서 합한 것입니다. 자, 재화라 하면요,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에요. 샤프심, 뭐 필통, 연필 이런 것들. 그 서비스는 내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자르는 걸 받는 것, 교육을 받는 것. 그다음에 뭐 통신, 내가 핸드폰 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요,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까지 합해서 돈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산됐는지를 돈으로 계산해 보는 게 국내 총생산이에요.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70년대 보면은 여기 바닥에 있다가 점점점 갈수록 쭉쭉쭉 늘어나고 있죠. 지금은요, 1428조 원에 달하는 국내 총생산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본 국내 총생산은요, 한 나라 전체에서 생산되는 걸 의미했다면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은요, 일정 기간에 한 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인 거예요.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을 그 나라의 인구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얼마큼 벌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아까는 그냥 나라 전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도 국내 총생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요,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역시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이 90년대, 이때 차이가 굉장합니다. 거의 두 배 이렇게 뛰고 있어요. 자,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민 총소득 모두요, 이렇게 경사가 급격하게 이어진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쭉쭉쭉 올라갔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 경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70년대 보세요. 9만 원에서 2013년 보세요. 얼마입니까, 이게? 2,870만 원. 9만 원에서 2,870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뛴 거죠. 몇 년 사이에, 4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뛴 나라는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 생활이 편리하고 풍족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고 또 물건들이 많아지니까요.
해서 경제 성장으로 국민들의 영양 상태도 개선이 됐어요. 옛날에는 잘 못 먹고 맨날 배고파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굶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의료기술도 발달했습니다. 그쵸? 병원에 가면은 고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족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볼게요. 와, 70년대 보세요. 70년대는요, 13만 대밖에 없었어요, 자동차가. 그런데 2013년도에는 보세요. 1940만 대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자 수 볼래요? 옛날에 90년대 8만 명 정도밖에 없었다가 지금은 거의 다 5,460만, 68만 정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죠. 우리 한반도를 거의 5천만 국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한 사람당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났고, 그래서 자동차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자동차 수가 크게 증가했고, 휴대전화 사용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생활 모습도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한 대 있으면 진짜 그 동네의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한번 타고 싶어서 막 날렸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딱 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 엄청나게 부러움을 사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들고 다니고 있죠. 자, 이번에는요, 교과서에 나온 것 중에 잠깐 뛰어넘어서 이걸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제 성장을 쭉 하고 있는 과정 중에 갑자기 1997년에 외환 위기를 겪습니다. 위기. 네, 위기예요, 위기. 그냥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한보철강이라는 옛날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요, 빚을 갚지 못해서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한보철강 이외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다 부도가 납니다. 산미, 기아, 쌍방울, 진로, 산미는 부도가 났고요. 진로, 기아, 쌍방울이라는 회사는 이제 거의 부도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나라 주가는 떨어지고 막 주가가 폭락했다, 난리가 났다, 뉴스에 매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나라는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합니다. 자, IMF라 하면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국제통화기금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IMF 총재 가장 높은 사람이 한국에 즉각 지원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997년쯤 되면요, 어떻게 됐느냐, 이때까지 잘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이때부터 쭉 실업자 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IMF가 1997년에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이때까지 경제 성장을 쭉 하다가 이 97년에 IMF를 맞으면서요. 회사들이 다 부도가 났으니까 그 원래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잃게 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요,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차츰차츰 이제 회복을 하면서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예요. 또 이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다 같이 힘을 모았어요. 어떻게든 빚을 갚자 해서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금을 정부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금을 팔았어요. 그러면 정부는 이제 외국에서 빌린 돈인데 달러가 없으니까 이 금을 가지고 갚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이 부도 상태를 극복하려고 했고 정부에서도 노력한 결과 1999년 이후에 경제가 서서히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늘어났고요. 외화 보유액,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돈을 달러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달러를 가지고 있는 액수가 늘어났고 실업률도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001년 8월에 드디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게 됩니다. 이 국제통화기금이 IMF예요. 이 IMF한테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한테 빚을 졌다는 말인데 그 말은 이 IMF가 하라는 대로 우리나라가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이 심했는데 이제 돈을 갚음으로써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배울 내용을 끝났고요. 조금 내용이 많았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복습을 꼭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미션 문제 나갑니다. 역시 거꾸로 공책에 문제와 답을 반드시 써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 써오면 어쩔 수 없이 안 본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2번 문제예요. 정답은 무엇일지 잘 살펴보고요. 그냥 찍지 말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앞으로 동영상을 돌려서 다시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